애국 시민들이 혁명으로 맞짱떠야 됩니다. D-Day를 선포했습니다. 3.1절 날입니다. 이 3.1절은 일반 3.1절처럼 기념행사하는 게 아니고 혁명으로 맞짱떠서 다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주사파 세력을 싹 처결해버리고 정치인들을 전부 다 잡아서 깜빵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D-Day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3.1절 혁명을 완수합시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것을 보충 설명하기 위하여 김학성 교수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자, 이 혁명은 왜 하느냐? 이제 우리가 이번에 3.1절 때 혁명을 안 하면 이거는 대한민국은 어차피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대한민국은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교수님, 일단은 교수님 연설은 조금 이따 하시고 네네. 나하고 몇 가지 네네. 또 토크를 해야 돼요. 네네. 해야 되는데 첫째, 3대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예. 평양 가서 연방제 통일을 서명한 것은 헌법 위반이요 아니요? 명백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목사님. 위반 맞죠? 네, 예. 근데 아무리 좋게 봐줘도 국회에서 3분의 2 정도는 동의를 받고 네. 가서 뭐 연방제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지만은 예. 그러죠?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보안법이 살아 있어요. 실제 기능은 죽었어요. 그 존재는 하고 있지만 네.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죠, 목사님. 예. 이미 문재인 정권부터 사문화됐다시피 했는데 네. 윤석열 정부 와서 네. 그래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해가지고 우리 창원 간첩단이라든지 제주라든지 네. 그 적용한 거 보면요, 네. 이제 조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 근데 말이 자꾸 바뀌려 그래. 보안법은 해체돼서 없어졌다 그래야지. 그러면 지금요, 간첩 잡는 거 부서 네. 국정원이 지금 간첩을 잡아요 못 잡아요? 못합니다. 1월 1일부터 어디로 갔어요? 금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에 있던 대공수사권이 네. 문재인이 없애버리는 바람에 네. 경찰로 다 이관됐습니다. 경찰로 갔죠? 네네. 예. 그러면 경찰들은 간첩을 잡아요 안 잡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간첩을 제대로 못 잡는 이유는요, 네. 간첩 하나 잡으려면 5년이나 7년, 10년이 걸린답니다. 그렇지. 그런데 경찰은 그런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에서 네. 그 대공수사권을 옮긴 것은 네. 실제로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때부터 저 사람이 간첩이라고 신고하러 갔더니 네. 경찰이 왜 신고하러 왔냐고 막 난리를 쳤다는 거야. 지난번에 그 안철수 씨도 뭐라 했냐면요, 네. 요새 간첩이 있냐고 그런 얘기해요. 안철수까지도. 예. 그러니까 나라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럴 때 일으키는 것이 혁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혁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혁명을 광화문에서부터 혁명을 주도했고, 네. 내가 광화문에서 목회자 가운을 입고 광화문에서 혁명 회의를 내가 진행할 때에 네. 내가 진행한 그 헌법, 바로 이 국민회의는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은 그는 아니라고 자꾸 우겨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3.1절 때 예. 바로 이걸 완성하여 네네. 싹 혁명을 완수해서 그야말로 헌법 위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한번 교수님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이놈이 네. 지난주에 네. 세상에 김일성 주석, 김정일 주석, 또 뭐 누구를 절대로 폄훼하지 말라. 그들의 업적을 폄훼하지 말라고 했죠. 예. 그게 뭔 뜻인지 해석 좀 한번 해주세요. 그게 뭔 뜻이에요? 우리가 저 인간이 아시다시피 우리 북한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네. 김일성과 김정일의 평화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김일성에는 한반도에 있어서
6.25의 전범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동족 300만을 살해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를 눈꽃만치라도 네.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발언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저 인간이 본인이 종북 친북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북한이라는 말을 쓰면서 김일성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는 망발을 한 것인데 네. 제가 볼 때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어 옳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바로 우리는 3.1절 날 혁명을 일으켜 저 이재명을 바로 구속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뒤에 숨어서 조정하는 바로 문재인을 바로 체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혁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야, 유튜브 제발 우리 날만 비치지 말고 나는 다 알아. 국민들이 여기 있는 청중들을 좀 비춰달라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이미 혁명은 시작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8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3.1절 혁명의 해외 동포들도 다 비행기 타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이재명이가 발언한 이놈은 바로 이거는 국가 반역죄, 보안법 위반, 네. 모든 위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새끼는 바로 쳐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설명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교수님이 오늘 준비해 온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이게요, 이 새끼가요, 이재명 이놈이 선거하기 전에 자기가 쓴 자서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네. 책 제목이 이거야. 책 제목이 이재명의 자서전 제목이 대한민국 혁명하라. 그런데 대통령 선거할 때 서점에서 이걸 다 걷어들여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걸 알면 큰일 나니까. 그랬다가 이제 한 달 전부터 노골적으로 이 책을 교보에서 다시 팔기 시작했어. 네. 이야, 이 새끼는요 간첩 수준을 넘었어요.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예. 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3.1절 날이 대한민국을 혁명하기 위해서 다 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좌파들은요 목사님의 쓰시는 용어를 몇 개를 차용해다 씁니다. 목사님께서 200서 가자고 하니까 조국이가 자기도 200서 하겠다고 떠들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혁명하겠다고 하니까 저 인간이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는 책을 낸 바가 있습니다. 2년 반 전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저 책을 연구해 보라라고 하셨거든요. 맞아. 그 당시에는 목사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저 책이 다 걷어들였습니다. 맞아. 걷어들여가지고 책을 구하지 못해서 프린트물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맞아. 해보니까 저 이재명의 사상은 문재인보다 더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책의 뒷면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소수 기득권의 지배를 끝장내고 99%의 흑수저 혁명으로 나가자.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수법이 뭔가면 3%가 97%를 타도하자, 5%가 95%를 타도하자, 또는 1%가 99%를 타도하자는 것이 전 세계 공산혁명의 표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아. 그랬는데 저 인간이 1%가 99%를 타도하자라고 하는 공산주의 혁명의 제1계명을 저 사람이 책의 표지 뒷면에 쓰고 있는 책을 버젓이 팔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재명이는 대한민국 70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그래서 그가 꿈꾸는 것은 말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꿈꿨다고 봐도 결코
부족함이 없다고 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공산주의 하잔 말 안 합니다. 맞아.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들도 다 뭐라냐,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맞아. 그들이 말하는 민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와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혁명할 때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라는 표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재명도 동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재명이는요, 대한민국의 건국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첫째가 친일 세력과 메가더의 점령군이 합작해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전교조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전파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저와 같은 사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친일 매국 세력하고 미국의 점령군이 합작해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고 거짓을 퍼뜨렸고 이것이 학생들의 머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자녀들이, 여러분과 손자들이 대화가 안 되는 것인데 그 중심에 이재명이가 서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는 북한의 통일 방안인 것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월 15일 날 명시적으로 문서를 작성했고 그것은 지금 인터넷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선언문 2조에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2007년 10월 4일 노무현이가 다시 북한에 가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합의를 했는데 2000년 6.15 선언을 우리는 적극 지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과 노무현이 명시적으로 북한과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합의를 하고 온 것입니다. 2018년 때, 즉 문재인 집권 때에는요, 대한민국에서 160명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넘어가서 10월 4일 노무현이 행한 공동선언을 1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남한의 인사가 160명이나 북한에 가서 남북한이 함께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행사를 하고 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 때 2018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일단은 남한과 북한이 연방제를 만들어 보자. 일단은 만들자. 거기에 보면 어떤 독소가 있는 것인가 하면 연방을 만들게 되면 두 가지가 필요 없게 되죠. 대한민국 내에 있는, 남한 내에 있는 미군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미군 철수가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북한을 하나의 연방 국가를 만들었으니까 북한을 적으로 볼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순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을 안 된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고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재명이는 늘 나오는 것이 더러운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는 일절만 들으면 그럴싸한 얘기가 되는 것인데 실제로 더러운 평화가 이긴 전쟁보다 낫다고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군과 양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단 말이죠. 목숨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까? 북한 체제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더러운 평화가 그렇게 좋다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셨는데 진정 더러운 평화가 좋다면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좌파들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냐 전쟁이냐
평화자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나지 않도록 우리는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재명이는 더러운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해야 될 것이다. 힘에 의한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주한미군 철수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다음이요,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이 북핵 문제가 나빠진 이유는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이 강경책 때문에 나빠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 되는 것이죠. 북핵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대중 정권이 현금을 지급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북핵을 만들게 된 것이고 노무현 정부가 거기에 같이 협조를 해서 북한 핵이 완성이 됐고, 지난번 문재인 때에는 뭐 비핵화를 한다고 떠들었지만 실제로 비핵화는커녕 북한에서 핵탄두를 고도화시키는 그렇게 만든 것이 누굽니까? 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핵 문제가 강경책 때문에 나빠진 것이 아니라 저들이 북한과의 합작 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빠진 것이라는 뜻이죠. 더군다나 사드 배치가 안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드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용 무기에 그치는 것이고 그 비용도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고, 우리는 10원 한 장 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책에 보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철회해야 된다. 이게 이재명의 기본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갖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재벌 해체하는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라고 저 책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혁명하려면 바른 쪽으로 혁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방해하는 저런 재벌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하는 이재명이는 도저히 우리가 저 인간들과 우리는 같은 하늘하에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에 보면 재벌을 해체하고 제거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전 국민이 동일하게 나누어 갖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쳐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크게 4개의 기둥이 있는 것인데, 첫째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죠. 그 중에서 양대 산맥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이 뭔가면 막연하게 아시면 안 되고,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은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대한민국의 커다란 경제적 기둥인 자유시장 경제는 핵심이 뭐냐?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벌을 해체해서 재벌이 갖고 있는 주식을 빼앗아서 전 국민에게 나누어 갖자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두 번째 기둥인 자유시장 경제의 기둥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면서 노동자 농민의 나라로 만들자고 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 애국 세력과 대한민국의 모든 세력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저 같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의 60% 70%가 되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바라봤을 때 정말로 모든 참석하신 모든 애국 동지 여러분께서